자,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테크스미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캠테시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2024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수요일이라고 돼 있죠. 수요일이 이제 6월 5일인데 저쪽 나라 시간으로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된 건데 이게 2024 버전 0.0이 새로 나왔습니다. 1년 넘게 이 2023 버전은 2023년 4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1년이 좀 지나면서 새 버전이 나왔는데 뭐 특이하게 새로운 기능이 많이 포함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놓은 페이지를 보면은 몇 가지 설명이 있는데 뭐 크게는 요런 세 가지 정도를 해놓고 나머지는 좀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이쪽에 있는 이 다이내믹 캡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영상을 찍고 자막을 만들 때 이런 자막들을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이 자막의 모양을 좀 이쁘게 여러 가지 형태로 편집해주는 기능을 이제 넣은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게 한국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이제 한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고 요 한국어를 추출해내는 기능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이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뭐 예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른 거를 좀 원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 그냥 밋밋하게 바뀌긴 했어요. 일단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오디오 파일을 하나 끌어다가 이쪽에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다른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사용하던 오디오 파일인데요. 잘라내고 편의상 좀 이렇게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일단 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처럼 캡션을 만드는 기능인데 자 예전에는 여기 이제 캡션 기능에 보면 이쪽에 보면 캡션 파일을 만들어서 밑에다가 자막을 만들어 주는 거죠. 쭉 영상에 나갈 때 그게 파일이 있으면 그걸 넣어줬고요. 영어로 만드는 기능은 원래 있었어요. 근데 한국어는 없었는데 요게 이제 한국어를 만들어 주는 기능이 이쪽에 보면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이쪽에 스피치 투 텍스트 그러니까 말로 되어 있는 거를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뭔가 이제 만들어서 부지런히 어떤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 줍니다. 자,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든 맥을 사용하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든 모든 설정 상황들이 자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든 맥을 사용하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걸 쓰다 보면 좀 불편할 수가 있죠. 그냥 한국어인 거지 여기에서는 한국어 일단 인식률이 맥을 쓸 그렇게 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 그러면은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는 걸 쓰다 보면 좀 요거를 일일이 들어가서 다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거를 쓸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 프리미어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캠테시아에 넣었던 거하고 똑같은 이제 음원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왔고 이거를 이제 타임라인에 집어넣어야 이제 작업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조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줄이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만든 거랑 캠테시아에 있는 거랑 시간을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원본으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를 클릭하고 이쪽에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캡션을 만들 거냐 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를 만드는 건데 트랜스크라이브 받아쓰기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성을 다 받아서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잠깐 기다리면 작업을 마친 후에 요거를 글자로 다 바꿔줍니다. 아까 캠테시아는 일부분만 한 거기 때문에 좀 속도가 좀 빠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전 클립을 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 11분 정도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이런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인식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까보다 훨씬 좋죠. 캠테시아에서 한국어를 만든 거는 거의 쓸 수 없을 정도거든요. 수정하느라고 시간을 다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의 손댈 게 거의 없습니다. 다른 때도 해보면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100% 다 잡아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인식률이 좋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다가 캠테시아에서 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자막을 만들어서 한국어로 만들고 캠테시아로 가져다가 쓰는데 이 형태로는 지금 글자들이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쓸 수가 없죠. 이거를 그대로 저장하면 그냥 문서로 저장을 하는 것이지 캡션 형태로 저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냥 바로 엑스포트를 하지 말고
이제 CC라고 그래서 이게 그 자막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클로즈드 캡션이죠. 그래서 그 캡션을 만든다는 메뉴를 눌러주고 그 캡션을 어떻게 만들 건지 여기서 이제 다 세팅을 할 수 있지만 요 기본적인 이 서브타이틀이 자막이니까 이걸 하겠다고 그러고 여기에서 보면은 한 줄로 만들 거냐 두 줄을 만들 거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보통 뭐 다른 거는 그대로 놔두고 한 줄로 할 건지 두 줄로 만들 건지 정도 하면 됩니다. 한 줄로 만들어야 좀 번잡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캡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갖다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서 엑스포트해서 저장할 때 이 SRT 파일로 저장을 해야 시간에 그때의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SRT 파일로 만들어서 자 이거를 일단 대충 저장을 하고 자 캠테시아로 가서 자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여기 보면은 이 보세요 글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우고 여기다가 캡션을 추가하는 거죠. 그럼 아까는 음성을 그대로 바꾼 거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다. 그래서 임포트 캡션을 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파일을 불러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요 음성 파일을 좀 손을 봤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칸이 맞을 테니까 이렇게 해야 요까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어느 정도 뭐 다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끊어놨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설명을 보면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든 맥을 사용하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든 모든 설정 상황들이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는 걸 쓰다 보면 좀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글꼴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세부적인 상황들은 해당 편을 클릭해서 여기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캡션을 다루는 거는 편리한데 따로 만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지금 새로 생긴 기능이 있긴 있지만 한국어를 인식하는 기능이 생기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걸 쓰면은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여튼 쓸 수가 없다. 그런 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새로 생겼다고 한 기능이 바로 이 다이내믹 캡션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랬죠. 아까 이거 설명할 때 요게 이제 다이내믹 캡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쓰는 건데 그러면은 자 일단 요거는 안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없는 걸로 치고 그러면은 제가 다이내믹 캡션을 뭐 하나를 요거를 당겨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놓을 때 여기에 있는 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에다 넣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이렇게 얹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만 지금 이 다이내믹 캡션이라는 걸 쓰겠다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 전 부분을 쓰고 싶으면 이걸 이렇게 다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만 쓸 건지를 내가 일단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얘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 그러면 다시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스피치한 거를 텍스트로 좀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까 우리가 캠테시아가 내가 한 말을 한국어로 바꿀 때 굉장히 이상하게 퀄리티 떨어지게 바꿨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 만든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른 데서 만들어서 가져온 요 자막 파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메뉴가 전혀 별개로 움직이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잘라버리죠. 자, 요 정도만 지금 하는 걸로 해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 단위 한 단위씩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인식되는 글자들이 이렇게 전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앞부분을 잘라놔서 이 아래에 있는 캡션하고 위치가 맞지 않는데 뭐 다시 이렇게 늘리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맞추고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다시 살려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캡션에 대한 거고 그쵸? 요거는 위에 있는 글자인데 요거는 이렇게 위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일단 위치는 좀 안 맞지만 제가 여기를 막 잘라버리는 바람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서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이 인식의 정도가 이런 거 디폴트로라고 해야 되는 데는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말이 나와야 정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도비 프리미어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캠테시아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쓸 때는 굉장히 편리하고 멋있는 기능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기능이 이제 되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요거는 또 하나 특징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특수 기능을 넣은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이렇게 살짝 얹어져서 포함돼야 될 것 같지만 원래 캠테시아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렇게 다른 기능을 추가적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요거 또 요쪽에서 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요쪽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전체적인 글꼴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요거는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색깔은 뭘로 할 건지, 이런 것도 약간 초록색 계통인데 이것도 뭐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워드의 투명도 같은 것도 바꿀 수 있는데, 여기 퓨처는 강조되는 부분보다 앞에 나온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투명하게 할 건지, 이렇게 되면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가 패스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희미하게 갈 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든 맥을 사용하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워드 백그라운드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고, 여기를 선택하면 이쪽으로 바뀌는 거고, 여기를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걸로 바뀌는 거죠. 지금 투명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해보면 되는데, 또 뭐 글꼴을 바꾸든지 뭐 퍼센트 스케일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하면은. 자, 우리가 윈도우즈를 사용하든 맥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쇼츠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위치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여러 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줄로 만들어 놓은 거여서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여러 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재미있는 기능이긴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 전환하는 것도 좀 다이나믹하게 해서, 사용하든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든 모든 설정 상황들이 지금 요거에 대해서 기본값으로 세팅하는 정해져 거니까. 있는 걸 쓰다 보면 좀 불편할 그럼 수가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일단 맥을 쓸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설정,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말하는 내용보다는 이제 자막에 더 집중해서 이 보는 사람이 조금 더 내용을 잘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제 딴 데 눈을 못 돌리게 하는 방법으로 쓰기는 좋을 텐데, 지금 아무튼 문제는, 그러니까 기능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잘려요. 그러니까 한글을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단어로 정해져 있고 이렇게 잘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있는 이 한 단어라는 건 알긴 아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내가 조정해 주지 않는 이상 자기가 다 잘라버립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한 단어가 잘리면 안 되는데 한국어는 이게 또 잘리고, 또 한국어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요런 거는 고치지 않으면 요거는 한국어로는 좀 쓰기가 어렵지 않은가. 그 짧은 경우에는 여기서 수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블 클릭해서 이거는 이제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수정을 하면은 그게 바뀌긴 하는데, 요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불편하다. 왜냐하면 인식률이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두 군데 고칠 때 있으면 이렇게 쭉 보다가 고쳐서 쓰면 되지만 그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기능은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어에서는 그냥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캡션인 경우에도 한국어를 인식해 주는 거는 좋은데, 한국어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생긴 거는 훌륭한데 인식률이 너무 떨어져서 이것도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프리미어가 됐든 어떤 다른 스피치 투 텍스트, STT 소프트웨어가 됐든 다른 거에서 만들어서 갖다가 쓰는 수밖에 없다. 그 컴퓨터시아는 처음부터 만들 때 한국어를 쓰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데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지만 상당히 아쉽다. 이거를 일단 새 버전을 접한 소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